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등식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은 손익계산서 등식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왼쪽은 총비용, 오른쪽은 총수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란 거는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더 큰 상황이죠. 그래서 등식으로 표현한다면 당기순이익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3번 또한 손익계산서 등식인데 요거 손익계산서 왼쪽 오른쪽 따지지 말고 한번 등식으로 표현해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총수익은 총비용 플러스 당기순 손실이 아니고 당기순이익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맞겠지. 그죠? 4번은 시산표 등식입니다. 시산표 왼쪽에는 기말자산, 총비용이 온다 그지? 오른쪽은 총수익이 오고 기말부채가 오고 자본은 기말이 아니고 기초자본이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2번이 맞는 것이고 제목 또한 재무상태표 등식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답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됐죠? 이렇게 등식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쉬웁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래를 찾아봅시다. 분개하면 되겠지, 그지? 1번 건물을 2년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자 차변에 현금 3천만 원, 대변에 임대 보증금 3천만 원 그렇게 기록되겠죠. 그러면 왼쪽 자산의 증가, 오른쪽 부채의 증가로 분석되겠다. 그지? 그러면 원하는 답이 맞다 이겁니다. 정답은 1번. 2, 3, 4번도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2번 매장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15만 원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변의 미지급금 15만 원. 차변의 수선비 15만 원.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부채의 증가 이런 식으로 분석되겠지. 3번 분개요. 차입금 6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그러면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합해서 얼마? 6,100만 원 나왔지 돈이. 6,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에는 원금 부분 차입금 뭐 단기인지 장기인지 언급이 안 돼 있다 그죠? 그냥 우리는 단기 차입금 그렇게 한번 이름 붙여볼까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원금이 없어지고요. 부채가 감소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00만 원만큼은 비용의 발생이 나오겠죠. 이자 비용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됐죠?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그런 식으로 분석 가능하다. 4번 분개요. 영업용 차량에 대한 1년간 보험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뭡니까? 대변의 현금 100만 원, 차변의 보험료 1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 비용의 발생, 현금의 자산의 감소, 그죠? 그렇게 분석 가능하다. 됐죠?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맞고요. 2번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맞고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게 아니고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한다. 그거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네. 유동성 배열법에 대한 지문인데 틀린 내용이었다. 그지? 됐죠? 4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것 또한 맞고. 그래서 정답 3번. 문제 4번요. 자산의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으로 옳은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자산이랍니다. 유형자산의 정의죠. 유형자산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지? 첫 번째,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특징, 1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사용할 거다. 장기간 사용할 거다, 그죠? 세 번째, 눈에 보인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요 내용에서 동그라미 쳐보자. 구체적인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인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요 문장 속에 다 숨어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찾으면 되겠지. 1번 비품, 이 정답이 1번 되겠네. 그죠? 유형자산. 상품은 뭡니까? 재고자산.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 산업재산권 무형자산.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 정답은 1번. 문제 5번. 다음의 자산 계정 과목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기재되는 계정 과목은 유동 항목이 먼저, 비유동 항목은 나중에 그렇게 배치가 된다, 그죠? 자, 매출채권 유동자산이지, 단기대여금 유동자산이지, 선급보험료 유동자산이지, 선급비용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이거는 뭡니까? 비유동자산이지. 그래서 4번이 제일 아래쪽에 배치가 되겠지.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장부 마감 시 차기로 이월할 수 없는 계정은? 자, 장부 마감하고 나서 다음 연도로 넘긴다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수익 비용은 그냥 올해 생기고 끝난다 이겁니다. 없어져 버리고 내년에는 다시 1, 2, 3, 4 다시 차곡차곡 쌓인다 이거지. 됐죠? 그러면 이월할 수 없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수익 또는 비용을 찾으면 되겠다. 그죠? 미지급 비용 부채죠. 선급금 자산이죠. 이자 비용 요거는 비용입니다. 그죠? 3번이 정답. 선수금 부채죠. 그죠? 나머지들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하나고 3번은 비용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문제 7번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계정 과목이 어디 속하냐고요? 영업 외 손익에 속한다.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죠? 선수수익, 부채죠. 유동부채에 속하고 계정 과목은. 그리고 재무제표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된다. 그러면 가는 영업의 손익, 나는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 됐죠? 자, 문제 8번요. 상품 매출에 의한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은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전부 다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정리했었죠. 그런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 1번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모두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1번이 정답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 9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즉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기말 단가 결정 방법 어떤 거 배웠죠?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런 거 배웠죠? 이런 방법이 아닌 것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죠. 1번 개별법, 2번 선입선출법, 3번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이라는 거는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런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보나마나 4번이겠네. 그지? 4번이 정답. 연수합계법. 이거는요. 감가상각 방법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그냥 우리 답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됐죠? 문제 10번.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매출원가,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 매입액, 매입 운반비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네요. 자, 상품의 총계정 원장으로 풀어보면 되겠네. 상품. 자, 자산이니까 네 자리 왼쪽이다. 그지? 자, 기초 재고가 5,000원. 그리고 단기 매입액 25,000원. 그리고 매입 운반비 이거 상품 취득 부대 비용이죠. 상품의 취득원가 내금이다. 그러면 1,000원 이렇게 왼쪽에 기록하면 되겠지.
매출원가 당연히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차이 나는 요 공란 금액이 기말 재고액이 되겠다. 자, 왼쪽 합계 얼마요? 31,000원. 오른쪽 합계도 당연히 31,000원 돼야 되겠죠. 그러면 빈값은 얼마입니까? 11,000원이 정답이 되겠네. 기말 재고 금액은 11,000원. 정답은 2번. 됐죠?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은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이다. 9월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자,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 원장 무슨 말입니까? 외상매입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인데 다만 그거를 거래처별로 딱딱 구분해 가지고 작성했다 이 말이겠지. 자, 외상매입금 부채죠. 그러면 내 자리 오른쪽이다, 그지? 그래서 오른쪽에 기초금액이 적을 것이다. 금성상에 대한 거는 4만 원, 하성상에 대한 거는 9만 원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매입해가지고 96만 원, 매입해가지고 71만 원 이렇게 적힌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 오른쪽에 기록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얼마, 대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 그렇게 기록되겠죠. 그 금액이 금성상에는 96만 원, 하성상에는 71만 원 이 뜻이다 이거지. 그리고 부채의 자리는 오른쪽이지. 그러면 반대쪽 왼쪽에 기말 금액이 적힐 것이다. 됐죠? 기말 금액을 차월 2월이라고 표시했네. 말 됩니까? 오케이. 요 금액이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마감이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차월 2월 금액이 차기 2월 금액이 내 자리 반대쪽에 적겠단 말은 총계정 원장의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가 딱 똑같이 지금 일치가 되는 상태구나. 마감이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합계와 왼쪽 합계는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왼쪽에 뭔가 공란이 지금 생겼구나. 뭔가 금액을 채워놔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겁니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 왼쪽에 온다. 그러면 분계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오고요. 대변에 뭔가 다른 계정 과목이 온다 이겁니다. 뭐가 오겠습니까? 외상 매입금 지급액. 돈으로 줬다 이겁니다. 외상으로 상품 샀는데 이제 돈 줄 때 돼서 외상 매입금을 돈으로 결제했다 이거지.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 예금 이런 것들이 오겠지. 이렇게 분계될 것이다. 그러면 차변은 부채의 감소, 대변은 자산의 감소. 그런 식으로 거래 판례소 분석이 가능하고. 그러면 요 금액이 여기 채워질 것이고 그 금액을 금액 계산해 보면 금성상의 경우는 오른쪽 합계가 지금 96만 원 플러스 4만 원,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면 요 금액이 90만 원이다. 이렇게 금액 계산할 수 있고 하성상의 경우 오른쪽 합계 얼마라고요? 72만 원 플러스 9만 원 하면 80만 원이거든. 여기서 20만 원을 빼면 60만 원이다. 이렇게 금액이 계산된다. 그러면 금성상이든 하성상이든 전부 다 우리 회사의 외상매입금 맞죠? 그거 결제한 거 맞다, 그지? 그러면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요거 두 개 합한 90만 원과 60만 원 합한 1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지. 정답은 2번. 이렇게 푼다. 됐죠? 자,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토지 취득가액을 구하시오. 토지 취득대금이 1,500만 원, 토지 취득세가 100만 원, 토지 재산세가 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토지 취득세는 취득 부대 비용 맞죠? 그러면 요거 자산의 취득 원가로 포함하면 되겠다. 그러면 취득 원가는 토지값 1,500만 원이랑 취득세 100만 원이랑 합한 1,600만 원이 되겠지. 정답은 3번. 그리고 재산세는 취득하기 위해서 드는 세금이 아니고 취득하고 나서 보유하는 동안에 드는 세금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이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할 부분이지 취득 부대 비용, 즉 자산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지. 됐죠? 그래서 정답은 1,600만 원. 요거는 포함하지 않고 요거는 포함하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받을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내용은 자
분계를 해봤을 때 차변의 바드럼 그렇게 오는 거래를 찾아보라 이 말이죠. 1번 어음대금 회수랍니다. 어음대금 회수라면 현금이 차변에 오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바드럼이 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음의 배서양도 뭡니까? 대변에 바드럼이 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라고? 차변에 바드럼이 오는 분계를 찾으면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배서양도면 대변에 바드럼 오고 뭐 차변에는 해당되는 계정감 오겠지. 그 다음에 어음의 부도 그러면 바드럼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지. 그죠? 대변에 바드럼 오고 차변에 뭐 적당한 계정감을 오면 되겠지. 어음의 수치 우리가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바드럼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뭐 적당한 계정감 오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차변에 바드럼 오는 거는 4번 분계다. 됐습니까? 자, 지웁니다. 문제 14번요. 다음 자료에 의한 자본금의 추가 출자액은 얼마인가? 빈값 채우기죠. 뭐 항상 거의 빠지지 않고 매회 출제되는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까요? 재무상태표 기초 시점에는 자산이 430만 원. 그리고 부채는 200만 원. 그러면 자본은 230만 원.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 그지? 그리고 기말 시점에는 자 기말 자본이 53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총 수익이 100만 원, 총 비용이 50만 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얼마? 50만 원. 이 뜻이죠. 그러면 기초 재고 플러스 당기 순이익 5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추가 출제액은 기말 자본 이렇게 되겠죠. 530만 원. 여기는 230만 원 이렇게 앞에 기억합시다. 23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X는 530만 원 이렇게 등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빈값 바로 찾을 수 있겠죠. 530만 원에서 230만 원 빼고 50만 원 빼면 여기 빈값은 250만 원 되겠다. 됐습니까? 정답은 2번. 문제 15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6년도 12월 31일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얼마인가? 2015년도 1월 1일 날 건물을 500만 원에 구입했고요. 2016년도 12월 31일에 건설 중인 자산 500만 원이 있답니다. 완공 시까지 사용할 수 없대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요.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 가치는 0원이랍니다. 자, 건수 중인 자산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만 요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지.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했었죠. 그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런데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이니까 그지? 매년마다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는 똑같다 이거지. 자, 작년이랑 올해랑 감가상각비는 똑같다. 계산해 볼까요? 올해의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500만 원 그리고 빼기 잔존가치 0 요거를 뭘로 나눈다고요? 내용 연수인 10년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따박따박 매년마다 감가상각비로 인식하자. 금액 얼마? 500만 원 나누기 10 50만 원이 되겠네. 정답은 50만 원 적혀있는 1번이 정답.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제66회 전산회계 2급 이론편 문제를 다 풀어보았네요. 어떻습니까? 평약에 출제되었다.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